일단은 그 나눠준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수녀가 조합 부분들 중에서 그 황교가 통계에 나오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꼭 알아야지 고일 수녀가 조합을 잘 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 뭐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아무튼 세는 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다 똑같아. 이게 하나의 큰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거라서 아무튼 이걸 딱히 구분짓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건데 그래서 도대체 이제 확통에 있는 수녀가 조합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다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듣고 이걸 꼭 알아야지 무슨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니까 잘 듣고 오늘 그 프린트는 그냥 쌤 비단계를 그냥 쭉 붙여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건 연습용으로 있다가 오늘 안에 그냥 다 풀고 이렇게 가기 전에 다 풀어보고 약간 뇌구조를 아무튼 경우의 수 잘 풀 수 있는 뇌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기말이 좀 두려워. 알지? 등급은 결국 그날 기말에서 아마 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보자. 그래서 확통에 나오는 수녀가 조합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 수녀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랑 조합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큰 범주에서 보면 얘는 아무튼 서로 다른 N개, 그지? 얘도 그렇고 뭐 조합도 그렇긴 하지만 최초에 서로 다른 것들이 있었어.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었어. 서로 다른 N개가 있었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고일 수녀가 조합에서 나오는 내용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중복 없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여기까지 똑같아. 얘도 R개를 택하여. 근데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끝났어. 택하는 경우에 수. 그리고 끝난 거야. 얘는 끝난 거고 실제로 순열 같은 경우에는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에 수. 그러니까 뭐만 다른 거야? 사실상 이 조합이라고 하는 일 자체가 먼저 벌어지고 그러니까 먼저 선택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갖다가 나열하는 행동까지 한 것을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면 얘를 뭐라고 해? NP, R이라 표시를 하고 밑에 있는 얘를 NC, R이라 표시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NPR이라는 계산 자체는 NPR이라고 하는 계산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NCR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R개를 택하고 얘한테 이 R개를 갖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한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R 팩토리얼을 일부러 곱해주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R개가 중복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절대 니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원칙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N에 있는 숫자가 R에 있는 숫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N과 R이 같을 수는 있지만 고일 수녀가 조합에서 이거 니네 문제 풀다가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거거든. 여기 뒤에 오는 숫자 미지항으로 잡아놓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합을 뭐 구하라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 숫자보다 더 크게 잡히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3P, 5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시험 볼 때는 뭔지 알지? 실수한다고 되게 별거 아닌데 앞에 1, 2, 3, 4번에서 실수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풀어줘야 돼. 여기 막 2차씩 들어가고 이러거든? 뭔지 알지? 3P 여기 아마 R제곱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든다고. 조심해야 돼. 여기 음수도 안 된대. 그래서 음수도 안 되고 절대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니까 까먹지 말고 시험 볼 때 조심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일단 공식에 대한 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공식도 공식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중복의 허락은 없는 것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뭐 까까를 산다고 해. 마트 가서 살라고 하는데 새우깡, 고구마깡, 감자깡이 있어. 5개를 살 거야. 근데 내가 무조건 새우깡, 고구마깡, 감자깡을 뭐 이렇게 3개 중에서 꼭 2개를 사야 돼. 이런 식의 논리만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 5개 사고 싶은데 새우깡 이렇게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중복이 벌어지는 상황이면 어떡하냐에 대한 것을 언제 배우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고, 그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중복순열, 중복을 허락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중복 조합이라고 따로 명칭을 붙여서 배우게 돼. 따로 배우게 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다 해주긴 할 거야. 알겠지? 일단 문제 풀어보면 사실 별건 없어. 별건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거지. 순서를 생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지? 또는 중복을 허락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크게 2가지 테마를 가지고 총 4개로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지? 중복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아무튼 그렇고 간단하게 계산에 대한 얘기는 좀 한 다음에 원순열부터 좀 보자. 계산에 대한 거는 뭐 다들 알겠지만, 자, 보면 일단 우리가 순열의 계산은 n개 중에서 r개를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n-1 이런 식으로 곱해서 또 n-r 플러스 1. 나한테 계속 배운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한 3번째쯤 들은 것 같은데, 니네는 3번, 4번, 되게 막 여러 번 뭐라 아니야 씨.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곱을 하는 것들 중에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대요.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냐면 n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셈이라는 것을 했는데 뚜두두 마지막에 1이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곱한 것이 있었대. 그래서 그것을 좀 특이하니까 너는 따로 뽑아서 n에 대한 팩토리얼이라고 느낌표를 붙여놓고 뭐 계승이라고도 부른대. n의 계승 이렇게도 부른대. 그래서 너는 좀 특이한 애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은 그 NPR 그 공식의 증명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아무튼지간에 NPR이라는 계산 자체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더래. 그러니까 n팩이 있었고 n-r팩, n-r부터 1이 되는 곳까지를 전부 다 나누면서 없애는 방식도 있겠더래. 맞아? 이것을 컨비네이션에다가 같이 연동을 시켜놓으면 저 앞에 써놨잖아. 결국엔 좀 이따 이제 같이 뭐 써주겠지만 NCR이라는 연산 자체도 NPR이라는 연산에서 뭐가 잡히게 되는 거야? R팩을 그렇지 나눠주면서 계산이 잡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걸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이런 저런 게 생겼대. 그래서 이제 뭐부터 궁금했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NP0은 어떻게 되냐 이랬어. 그래서 NP0은 어떻게 되냐 해보니까 n팩분 n팩 이렇게 되면서 1이 되더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pn은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분모가 뭐야? 분모가 0팩이 되고 분자가 뭐야? n팩이 되더래. 자,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0팩이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npn이라고 하면 n개를 순서대로 n개 모두 다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실상 npn이라고 하는 게 n부터 1까지 전부 다 나열하는 n팩토리얼하고 계산값이 동일해야지 말이 맞는 거잖아. 맞아. n개 중에서 n개를 나열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n팩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는 순간 0팩이 얼마라고 정의가 되었대. 0팩이 1이라고 정의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진 거지, 누군가가 일부러 저거를 어떤 원리 원칙을 갖다 만들어서 공식처럼 뭔가를 해놓은 건 아니야. 그냥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 얘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진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튼 0팩은 1이라고 부르기로 했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은 그 증명하는 과정, 그 MP 뭐 n-1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니네 풀다 보면 많아. 그래서 그런 계산이 뭐 좌변 우변이 같은 거를 증명하여라 이러면 전부 다 이 계산으로 이 계산을 한더래. 그냥 컨비네이션 얘기를 하면은 그냥 붙였을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로 뭐 마찬가지로 이제 R 자리에서 0을 넣어보니까 n 컴비 0은
R자리에 0 넣어보니까 그지? N패, 0패, N패 이렇게 되니까 1이 되고 뭐 N패, N 컴비 N도 마찬가지지 뭐 넣으면 1이 되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컨비네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 NC, N-R 이러면 그지?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뭐랑 똑같더래 계산이 N 컴비 R하고 똑같더래 그래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마주하게 되는 거야. 야, 예를 들어 12 컨비네이션 A, 12 컨비네이션 B를 마주하게 된다고. 자, 이러면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하려는 거지. A랑 B랑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A랑 B를 더해서 12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잊지 말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어. 맞아? 요거까지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가져가야 되는 개념 정도는 이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뭐 여기 뭐 개념이 긴 단어는 아니니까 거기까지 그랬는데 이제 그 확통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부터 다시 하냐면 순열 얘기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순열 중에서 원순열이라는 게 있어. 원순열 애들을 동그랗게 배치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복 순열. 사실 원순열 자체는 고1 교육과정에서 그다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고1 거를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자주 보게 되는 애야. 왜 그러냐면 이게 하다 보면 금방 알아. 이게 뭔지는 대충 보면 금방 나오거든. 그래서 봐봐. 그래도 원순열이 있는 내용인데 설명을 제일 꼴랑 빼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원순열부터 설명을 좀 먼저 할게. 그래서 봐봐. 별거 아니고 이 원순열이 뭐냐면 이제 애들을 갖다가 배치를 하는데 순서 이게 봐봐라. 이게 동그랗게 배치를 하는 거야. 동그랗게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요 자리 이렇게 이제 요런 자리에다가 애들을 앉히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야 1, 2, 3, 4번은 이제 앉힐 건데 야 일로 와봐. 이제 1번 여기 앉아. 2번 여기 앉아. 3번 여기 앉고 4번 너는 여기 앉아. 이랬어.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야 근데 요걸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1, 2, 3, 4가 이렇게 앉긴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번이 여기 앉고 2번이 여기 앉고 3번이 여기 앉고 4번이 여기 앉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위치 자체가 동그랗게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바깥에다가 써놓은 것도 이 안쪽에다 써놓은 거랑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관계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이게 1, 2, 3, 4면 어차피 1 옆에 2랑 4가 와 있는 건 동일한 상황이잖아. 3의 반대편에 있고. 그냥 이렇게 보는 위치만 좀 달라진 거라고 이렇게.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번엔 1이 이쪽에 앉고 순서가 그대로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같은 경우라고 봐야지. 그리고 또 1이 이쪽에 와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같은 경우라고 봐야 되잖아. 맞아?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4명을 앉히는 거니까 먼저 4팩이라고 잡았는데 방금 말한 4가지 경우는 전부 다 같은 한 가지로 봐야 된대. 그래서 얘를 4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이게 문제 풀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교과서상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1에 대한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현하고 n명을 일반화시켜서 n명을 서로 다른 n개를 원의 형태로 배치를 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냐면 n-1에 대한 팩토리얼이라고 해. n팩을 n으로 나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걸 풀다 보면 그 경우의 수에서 특히나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거는 이걸 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거기 5번인데 5번 봐봐. 5번 영철이네 부모님이
이웃에 사는 세 쌍의 부부를 초대를 했어.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건데 영철이네 부모님은 마주보고 앉을 거예요. 그럼 봐봐. 그 영철이네 부모님은 부모님은 마주보면서 앉을 거예요. 자, 부모님이 원탁에 둘이 마주보게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원탁에 마주보면서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한 가지. 저거는 세지 않는 거야. 이걸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원탁의 기본적인 룰이 뭐라고? 부모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정화되는 대상이 아니야.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몇 팩이야? 6팩이 정답이야. 왜? 이 상태에서 언제부터가 문제가 되냐면 옆에 누군가가 와서 앉는 경우부터가 이제 특정화되는 대상이라고. 그 여기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세 자리가 와서 앉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6팩이야 그냥. 선생님 이건 돌리지 않아. 이건 돌리는 대상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1, 2, 3이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오고 여기가 4, 5, 6이 맞는데 이걸 돌려서 여기가 1, 2, 3 되면 벌써 달라지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답이 그냥 6팩으로 계산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옛날에 내가 니네 나이 때부터 이제 막그 전에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 저기 뭐야? 이렇게 하얀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하얀 정육면체에다가 6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가 있어. 이제 이게 처음에 6가지 색깔 이 하얀 정육면체에 칠할 거야. 그럼 이제 맨 꼬다리에다가 이제 먼저 색깔 하나 칠한다고 쳐.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거 안 세는 거야. 잘 생각해봐. 처음에 한 가지 면에다가 한 면에 한 가지 색을 처음에 칠하는 거는 특정화 대상이 아니야. 언제부터 세는 거냐면 이 면에 마주보는 면에 뭐가 오는지부터 세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가 5 곱하기로 시작해. 이거 안 세는 거야. 이게 마주보는 면에 뭐가 오냐부터가 특정화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 면에 이쪽과 이쪽이 마주보는 첫 세트가 뭐가 오냐는 거야. 한 세트. 딱 이렇게. 그럼 이제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세트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 맞은편에 뭐가 오냐는 게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세는 거야. 여기 맞은편에 오는 거. 그래 놓고 옆면을 뭘 하냐면 나머지 4개의 색깔을 갖다 원순열 배열을 하는 거야. 어차피 왜냐면 돌렸을 때 같은 거잖아. 그래서 옆면을 4-1팩으로 하는 거지. 되게 오래된 문제야. 옛날부터 막 진짜 내가 니네 나이 때 뭐 배울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던 문제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특정화 대상에 대한 것들은 되게 구분을 잘해서 문제 풀어줄 때. 오케이? 그리고 거기 이제 옆에 보면 색깔칠하는 것도 있잖아. 색깔칠하는 거.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순열 여기도 색깔칠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6번 같은 거 보면 그 고일과의 색깔칠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인접한 걸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건 같은 논리인데 이게 이제 잘 보면 7면에 7가지 색깔을 칠할 거고 얘네들이 돌렸었을 때 모양새가 똑같아. 그리고 얘네는 A, B, C, D가 없어. 면을 특정해 놓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7개 중에 하나를 정 가운데 그 빵꾸에다가 뿅 하고 하나 7개 넣고 나머지 6개 색깔을 뭐 해야 돼? 원순열 배치라는 거야. 6-1팩.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옆에 있는 6번 같은 경우에 understand?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하은아 송 안 들려. 혁주야 문 좀 열어. 한 더. 땡큐. 교실에 공기가 삭혀가지고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자, 이 원순열 문제들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봐봐. 이게 그 10번처럼 이거 나중에 니네 확통 배울 때 어차피 다 보게 될 거거든. 이렇게. 자, 뭐 직사각형 모양이 안 치는 거, 정삼각형 모양이 안 치는 거, 뭐 오각형 모양이 안 치는 거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자, 원칙은 다 똑같아.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일단 보면 몇 명을 둘러 앉힐 건지를 잘 봐. 몇 명을 둘러 앉혀? 6명을 둘러 앉힐 거지. 그러면 6명을 둘러 앉히는 것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가 6-1패. 먼저 발견.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이제. 그럼 1, 2, 3, 4, 5, 6 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1번이 1로 온다고 치자. 돌렸어 내가 한 칸을. 그러면 1, 2, 3, 4, 5, 6이 지금 방금 1번이 여기 있을 때랑 1번이 여기 있을 때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엄연히 다르지. 이게 원순열의 기본 룰은 뭐야? 저렇게 돌렸었을 때 같은 거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네가 봐도 지금 엄연히 다르지. 1번 옆에 2번이 와서 앉아있잖아. 1번이 아까 혼자 있었는데. 그럼 이건 다른 걸로 세줘야 되지. 다시. 봐봐. 그러면 1번은 여기다 놓고 2, 3, 4, 5, 6 이렇게 했어. 이것도 어때?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번을 한 칸 더 이동을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1번과 4번이 혼자서 마주보고 있어. 맞지?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6번 2번, 3번, 5번, 6번 어때? 방향만 이제 180도가 돌아가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이제부터는 같은 거야 다시. 맞지? 그럼 아까 총 다른 게 몇 개가 나왔었지? 3개가 달랐었지. 그래서 얘가 보통 나중에 이제 확통을 배우면 선생님들이 다 여기다 뭐 선을 하나 그으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자리 개수만큼 곱하라고 하거든. 그게 무슨 공식과 룰처럼 되긴 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런지를 지금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전체 일단은 5팩에다가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땐 달랐으니까 다시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야. 괜찮을까? 그 밑에 있는 11번, 12번도 그런 식의 룰로 푸는 거야. 비슷해? 뭐 이렇게 좀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대신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이렇게 돌리면서 몇 가지 해보시는 게 너네한테 더 좋아. 될까?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야. 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중복순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순서는 상관이 있어. 순열이니까 순서에는 상관이 있는데 대신에 중복이 있어. 이 중복이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나왔어. 자, 유권자가 A 유권자, B 유권자, C 유권자, D, E 유권자가 있다고 할게. 우리가 예를 들어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 B, C, D, E가 각각 몇 개의 선택권을 가지게 돼? 각각 3개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3의 5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 이건 중복 순열이야. 자, 구분을 해봐. 잘 봐봐. 이게 뭔 차이점인지 잘 봐야 되는데 선생님 봐봐. 1번 후보가 2표, 2번 후보가 2표, 3번 후보가 1표 받았다 할게. 근데 이 2표가 A와 B가 1번한테 간 거랑 A와 C가 1번을 찍은 거랑은 엄연히 다르지. 맞아? 이거는 중복 순열이야. 알겠어? 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고일 순열과 조합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봐. 간단한 예가 이런 거 있잖아. 함수 다 해가지고, 그렇지? 이쪽에 A, B, C, D, 이쪽에 1, 2, 3, 그렇지? 각각 3가지씩의 선택권을 가지겠지. 그잖아. 그래서 알려져 있는 구분이 되는 것들과 구분이 되는 것들로 선택권을 잡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게 돼.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그리고 이런 걸 투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명투표라고 해요. 기명투표. 누군지 밝히고 하는 투표. 그럼 이거 말고 뭐가 있어? 무기명투표가 있지. 우리나라는 무기명투표지. 무기명투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요거는 중복조합이야. 왜냐면 이런 경우엔 두 표, 한 표가 전부 다 같은 경우인 거야.
구분하지 않아. 저 두 표가 누가 찍었는지는 구분하지 않는 거야. 그건 중복 조합이야. 뒤에서 배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자, 그럼 봐봐. 아무튼 우리 지금 중복 순열을 배우는 중이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애들한테 총 5개의 선택권으로 5번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3 대문자로 이렇게 u를 하나 쓴 다음에 이게 읽을 땐 파이야. 파이. 그 소문자 파이의 대문자 버전이야. 3파이 5라고 써. 서로 다른 3개한테 5번의 선택권을 잡는데 저 5번의 선택권들이 전부 다 누구가 선택하는지가 다 다른 거야.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민건이는 졸리면 뒤에서 들어. 알겠지, 민건아? 유튜브에 박제가 되는 거야. 한영외고 1학년 조민건은 수업 시간에 자고 있었다.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박제가 되는 거지. 어? 빨리 나가서 들어 마. 내가 상관있어. 나갈게요. 어깨춤질 나중에 찢어봐. 자, 그래서 자, 엠파이 R이라고 읽어. 되게 많이 나오겠지? 이거 많이 보게 되잖아, 그지? 고일 순열조합이 되게 많이 나와, 그지? 저런 상황이야. 뭐 여기는 근데 크게 어렵진 않아. 그리고 이거 되게 니네 익숙한 문제 되게 많아. 16번 이런 것도 이번 시험범위였었지? A 교집합 B는 2랑 5, 합집합이 전체 5개. 이제 애들이 막 뭐 선택을 하는 영역, 그 벤다이어램 그려놓고, 그지? 이런 것들 다 중복순열이 되겠지. 논리가. 그래서 열심히 그 뒤에 거는 쭉 넘어갈 거야. 니네가 열심히 풀 거니까. 자, 넘어가 볼게.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4페이지 유형 8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의 나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역시 고일 거에 되게 많이 사용이 돼. 자, 이런 거 얘들아, 봐봐. 뭐 기훈이가 있었고, 호선이 있었고, 영재가 있었고, 재선이가 있었어. 예를 들어, 자, 넷이서 줄을 세우는 거야. 4명을. 줄을 세우는 건 전체 경우수를 뭐라고 해야 돼? 4팩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영재가 그런 거야. 아, 기훈아, 너 올라와봐. 아, 이 새끼 대가리 졸라 크고. 네가 앞에 서면 안 보여, 이랬어. 그래서 영재가 뭐라고 했어? 기훈이한테. 야, 너 뒤로 꺼져, 이랬어. 그래서 무조건 영재는 기훈이보다 앞에 서기로 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게 봐봐. 호선이랑 재선이가 자기 위치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앞에야. 기훈이가 앞에 서는 경우는 무조건 삭제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는 거야. 맞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반토막이 나겠지. 이해해?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놈들은 걔네들끼리 순서가 바뀌는 것은 한 가지로 보겠다는 개념이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실제로 고일 수학에 엄청 많이 보게 돼. 순열과 조합 많이 나와. 이해하겠어? 그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A, B, C, D, E 5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중에 3개를 선택을 했어. 뭐야? 5개 중에 3개를 그냥 선택을 한 거야. 그럼 우리 계산은 어떻게 해? 5, C, 3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게 있잖아. 어떤 거랑 같냐면, 봐봐라. 5이서 순서가 바뀌는데 이 5이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뽑아놓은 3개는 순서를 없앨 것이고, 뽑지 않은 2개도 순서가 없다고 보겠다는 거야. 이거 아까 n 컨비네이션 r n팩을 n-r팩과 r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이게 컨비네이션이란 계산 자체가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잘 이해해야 니네 확통에 요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항 정리라는 걸 배우거든. 그 이항 정리를 잘 이해하려면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편가르기 같은 거야.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편가르기 같은 거야. 5개가 있었는데 3개를 집었어. 내가 집은 3개는 그게 이제 한 가지 경우인 거잖아. 집은 3개는 걔네들끼리의 순서는 배제하겠다. 집지 않은 2개는 순서를 배제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런 개념하고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항 정리할 때 내가 왜 중요한지는 내가 가르칠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가르치게 될지 안 가르치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항 정리는 하시다 보면 컨비네이션 계산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게 돼. 그래서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이게. 봐봐. 거기 보면 continue 31 CON TI NUE 그래서 C와 E가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에 서 이랬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라. C와 E가 양 끝에 오는 거지. 그럼 C, E 올 수도 있지만 E, C 올 수도 있으니까 C와 E가 자리를 잡는 경우가 2가지. 나머지 몇 개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냐? 6팩을 먼저 갈기고 여기서 이 N하고 이 N은 네가 순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순서 어차피 없는 거야 쟤는. 그럼 뭐로 나눠줘? 2팩으로 나눠준다 이런 개념인 거지. 괜찮으니까 이런 것이 중복순열이야. 아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오 엄청 중요해. 딴 거 문제 풀 때 많이 보게 돼. 오케이?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은 뭐 여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 자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돼. 다 했어 이제. 중복조합. 지울게. 네, 간단하게만 오늘은 소개 정도만 하는 거니까 다 이런 거. 중복조합은 솔직히 말하면 이 중복조합은 확통에서 정말 개중요하거든. 저게 실제로 니네가 니네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까지 문과든 이과든 다 확통을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수능에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중복조합. 그 정도로 중요해. 그러니까 원래 확률과 통계를 크게 보면 앞에 경우의 수 세는 거, 확률, 그 다음 맨 뒤에 통계가 있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제 통계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가 있고 앞에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조합이 항상 나오고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 확률 중에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거 있어. 비 온 뒤에 비가 안 올 확률이 몇 분의 몇,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이 몇 분의 몇,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몇 분의 몇, 그거 있어. 그게 뭐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이 사건이 경우의 수 이런 걸 찾는 거 있어. 그게 제일 헷갈려. 그거 이제 항상 나오고 이거 나오고. 맨 뻔했었어 옛날에는. 아무튼 그랬는데 그만큼 중요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솔직히 말하면 고유 순열과 조합에다가 얘를 접목시키긴 조금 그런 게 좀 있어. 사실은 이걸 모른다고 해도 고유 순열과 조합을 푸는 데는 사실 크게 막 어려움은 없어. 근데 조금 이 개념이 이해가 좀 어려워 이게. 근데 이제 일단 내 말을 잘 들어봐.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야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해볼게.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다 했지. 응? 근데 예를 들어 총 5명인 유권자야. 아까는 A, B, C, D 5명이 다 달랐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명 투표. 그지? 근데 이 5명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칠게. 몰라. 그럼 뭐라 하냐면 무기명 투표. 자 그럼 이때 1번, 2번, 3번 후보가 표를 받는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거냐는 거야. 노가다를 해요. 잠시만요. 지금 시작하면 1시간 있으면 끝나요. 이러면서 열심히 세. 0, 0, 5, 0, 1, 4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원시적인 방법 말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일단 표가 5개 있는 거잖아. 응? 5개의 표를 나열을 해. 그냥 야 표야 이게 표 이랬어. 표가 5개 이랬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여기다가 내가 선을 2개 넣어. 선을 라인 선을 2개 그을 거야. 아무데나. 그래놓고
이 첫 번째 구분선 맨 앞에 첫 번째 영역은 1번의 득표수, 두 번째 영역은 2번의 득표수, 세 번째 영역은 3번의 득표수라고 할까? 이랬어. 이거 졸라 말돼. 말이 돼야 돼. 저거 무조건 셀 수 있어. 저렇게 하면 1, 2, 3번이 몇 표씩 받았는지 그 표 안에서는 구분하진 않아. 그지? 그냥 단순히 이제 몇 표를 받았는지는 셀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 좋은데? 그래서 그럼 이 동그라미 5개랑 이 짝대기 2개가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를 알면 되겠다 이랬어. 쟤네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라는 건 결국 하나 둘 이랬으니까 7패 이 표들은 구분하지 않는다 했잖아. 5패 이 짝대기 구분하겠니 이걸? 안 하겠지? 2패 이랬어. 오!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이거 계산을 이래 하기로 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컨비네이션이 튀어나와요? 잘 봐. 중복조합이 이걸 중복조합 뭐라고 표시하냐?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셋이서 서로 다르냐? 얘가 서로 다른 애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셋은 서로 다르다. 이 5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5개를 셋이서 노나먹기를 하는데 중간에 알파벳은 대문자 H를 쓰기로 했어. 3H5야. 셋이서 5개를 노나먹는 게 구분이 되지 잘 들어야 돼. 서로 다른 셋이서 구분이 되지 않는 5개를 노나먹기 하는 경우의 수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이제 봐봐. 근데 선생님 컨비네이션으로 이게 어떻게 이래 나와요? 잘 생각해봐. 야 5개가 있는 걸 영역을 3개로 구분할 거니까 구분선이 몇 개 필요하다고? 2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5개가 있고 짝대기는 이 3개 영역에서 하나를 빼는 것만큼의 짝대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영역을 4개로 나누고 싶으면 짝대기가 3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 여기에 있는 숫자 2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컨비네이션 5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라고 계산합니다. 이게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 너네 이렇게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르다 보면 자 봐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자 이런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저 경우면 1번 후보가 득표수가 몇 표야? 0표겠지. 2번 후보는 0표겠지. 3번 후보가 5표겠지. 자 저렇게 되는 상황을 0을 허락하는 상황이라고 할게. 0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상황. 0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잘 들어야지 이따가 프린트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야. 알았지? 0을 허락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럼 예를 들어 1, 2, 3번이 적어도 한 표씩 받았다고 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5표 중에 1번, 2번, 3번한테 먼저 3표를 하나씩 주고 남은 2개만 갈라먹기로 하면 되지. 셋이서 2개를 갈라먹어요. Understand?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한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너의 IQ야. 여기가 지능 지수랑 많이 연관이 좀 있거든? 똑똑해야 잘 풀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너네 정도 똑똑한 거야. 그렇게 믿어. 오케이? 잘 풀어봐.